네, 테크닉이죠.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독소 배출, 림프 배농. 이제 독소 배농이라는, 배출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어떤 겁니까? 혹시 독소가 배출된다 그러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요? 우리 계속 독소 배농 배출하잖아요. 인체에서 독소가 뭘까요? 네, 부산물. 네, 세포 대사 부산물. 부산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배출일까요? 독소 배출. 아, 좋아요. 네. 그 중금속이나 음식에 있는 많은 이제 대사산물이 대소변에 의해서 배설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맨 끝부분이겠죠. 또 많은 독소 배농에 대한 작은 단위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세포에서, 만약 세포 단위에서는 우리 몸에서 대사물질은 누가 만들어내죠? 세포에서 만드는 세포. 그러면 우리 구조는 세포가 하나 있고 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세포 간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포 간질에 이렇게 많은 호수관들이 혈관, 모세 혈관하고 모세 림프관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세포 안이 아니고 또 바깥 세포 사이사이. 세포는 매우 온전한 독립체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거나 단백질을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내고 나서 반드시 뭐 CO2나 또 화학 배설물질, 대사물질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세포 밖으로 보내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운반할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까요? 자, 림프로 갈까요? 모세 혈관으로, 정맥으로 갈까요? 모세 정맥으로 갈까요? 모세 림프관으로 갈까요? 갔다가 못 가는 림프. 몇 퍼센트 정도? 혈관이 해결 못하는 거는 네. 림프. 아, 네.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우리 몸은 반드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에너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보통 여성들은 1500칼로리, 남성은 1800칼로리를 평균 기준으로 잡는데, 만약에 1500칼로리라 그랬을 때, 그 절반의 한 700칼로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체온 유지 하는데 700칼로리를 쓸까요? 그러면은,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를 쓰는데도 있는데, 체온 유지는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나 대사 과정에서 열이 나는 것도 있는데, 절반은 어디에 쓰냐면, 세포가 있어요. 세포 밖과 안의 농도 차이가 항상 다릅니다.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나트륨의 바닷속에 세포가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삼투압에 의해서 농도가 많은 곳에서 세포 안으로 저절로 그냥 들어갑니다. 나트륨이. 근데 나트륨은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나트륨은 반드시 혼자 다니지 않아요. 물을 갖고 다녀요. 물. 그래서 나트륨이 가는 쪽에 물이 따라다녀요. VIP가 대통령이 다니면 수행원들이 반드시 따라다니잖아요. 그렇듯이 나트륨은 물을 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바깥에 나트륨이 되게 많은데, 농도가 많으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물의 흡수가 이제 세포가 나트륨을 흡수를 하는데, 나트륨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이 되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죠? 커져버려요. 그러면 생명체는 죽어버려요. 모든 생명체, 세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트륨을 에너지를 써가지고 계속 밖으로 나트륨을 그 통로에 의해서 계속 푸는 기제가 세포에 아주 많아요. 우리 인체 에너지의 절반을 거기에 씁니다.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에너지에 의해서 밖으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종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에 나트륨이나 물이 너무 많은 게 부종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게 혈관이나 림프 쪽으로 빠지는 것이 부종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종일 확률이 더 커요. 잠깐 방심하면 부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은 정말 놀랍게도 0.00001의 오차도 없이 뭔가를 해내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구조체입니다. 완성체. 그렇다고 해서 좀 붓는 것이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너무 과도하게 전날 라면을 많이 먹었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나 호르몬인데 약간 이런 체액의 균형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독소 배출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공기, 미세먼지 요즘에 막 강조되고 있듯이 미세먼지나 음식에 들어있는 농약이나 또 합성 첨가물이나 방부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강력한 면역 체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발굴을 해요. 해가지고 전부 정맥이나 림프 쪽으로 다 내보냅니다. 세균이 들어와도 딱 포획을 해가지고 내보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오면 박혀가지고 안 빠져나가요. 방광기라는 게 있는데 방사능 같은 것도 사실 방광기가 몇만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한번 노출되면 이게 몸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아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폭탄이 터진 걸 봐도 동료들은 막 다 죽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 배출이라는 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출이 안 되는 것은 저장을 해버려요. 그냥 한쪽에 몰아놓습니다.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지방질에 지방이나 뼈 같은 데에다가 뼈도 지방이 많거든요. 뼈 조직도. 그래서 지방에 보면 이제 못된 독소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너무 이중 아이러니한 것은 지방은 옛날에 그냥 지방 덩어리로 인식했는데 요즘에는 지방을 모셔주고 있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을 갖게 됐어요. 지방이 호르몬 분비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했는데 지방을 함부로 없앴다가는 큰 거 다쳐요. 아주 뇌가 관할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실력자가 어딘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그런 의미로 지방 조직이 요즘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고 있고 함부로 흡입하지 않아요. 지방 흡입은. 왜냐하면 지방을 녹이는 순간에 지방 안에 역할을 하고 있던 불량배들을 전부 모아놓고 숨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었던 숨은 암행어사였던 거예요. 지방이. 그런데 지방 암행어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좀 외관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죽어버리니까 지방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막 중금속이 조직으로 분배되거나 많은 독소들이 퍼지거나 호르몬들이 균형이 깨져버린다거나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 배출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세포 단위에서 세포 간질에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이제 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도 차이가 제대로 상상성이 깨지게 되면 이제 이런 독소 배출의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연계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네. 독소에 너무 많이 노출된 사람은 몸에서 스스로 지방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건가요? 지방은 셀룰라이트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살이 찐 비만이 되는 이유가 장내에 어떤 세균이 명령을
거예요. 어떤 세균이 들어왔더니 그 개체가 기생한 그 숙주의 지방지를 늘어나게 하는 유전자적 신호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먹는 그 유산균이나 이거에 의해서 비만이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론도 실제로 있고, 그 이제 지방이 어떤 그 지방이 하는 일이 많지만 그 하는 일 때문에 지방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여성들 임신할 때는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그 완충제로서의 지방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또 한 가지 조금 그동안 상식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좀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아직은 반반 믿는데, 왜냐하면 그 인간이 가장 최적화된 뇌 활동을 하는 과정은 다이어트, 그러니까는 곡기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체 유전자가 그 생명 유지를 위한 어떤 유전자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곡기가 끊어져서 음식을 끊었을 때 작동되는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마른 게 좋은지 비만이 좋은지는 물론 고도비만은 진짜 안 좋습니다. 성인병이 발생할 정도의 고도비만이나 과학 지방은 건강에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적정하게 지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날씬한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대나무는 이제 대나무가 강조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자연을 이 지구를 보호하는 식물의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온난화라는 게 있잖아요. CO2 CO2가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많은 생태 문제나 지구 오염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후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의 해법은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지금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자연계가 흡수하고 산소,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산소를 계속 이제 뿜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소나무가 좀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 역할, 자연 정화 식물로서 소나무인데, 그런 정화 식물의 대표적인 소나무의 4배 정도 이상의 이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 배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대나무예요. 그래서 지구 생명체를 지키고 있는 아주 우리의 천병인 거죠, 생명체들이. 그리고 온난화의 문제가 요즘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나무들이 그 산소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 바다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발생하는 산소가 지구에 있는 산소에 매우 중요한데, 그 환경이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바다의 온도도 수온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지 못하는 되게 좀 열악한 환경으로 바다 생명체들도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그동안 그 방어해줬던 아주 고마운 식물이 대나무예요. 그래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대나무의 가치가 계속 지금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이온이나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나무는 사실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용이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또 환경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대나무 자체는 외부 그 세균의 공격에 방어하는, 식물도 방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피톤치드가 풍부하고, 그런데 한 가지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양물질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곰팡이, 진균류에 대해서는 취약해요. 그래서 관리할 때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곰팡이가 그렇게 잘 관리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곰팡이가 피어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류는 너무 생존력이 좋기 때문에 지구상 어디에든 많고, 또 모든 생태계에서 곰팡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곰팡이가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뭔가를 부산물들을 해독해주는, 그러니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